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말이죠. 탄핵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이시고요. 기각을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사람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입니다. 자,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말이죠. 탄핵의 결정을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가 한 2, 3일 만에 탄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173일 동안 지금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3일간 일을 했을 때에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거 보면 헌법 위반 안 한 게 사실 아닙니까? 자, 이런 탄핵을 위한 탄핵한 사람들은 처벌을 못 합니까? 대통령은 말이죠. 헌법에 있는 권한 행사를 비상계엄을 했는데 내란죄로 엮어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지금 이진숙 방송위원장은 말이죠.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들 이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완전히 업무가 마비가 됐는데 지금 말이죠. 180일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준비 기일도 말이죠. 30 며칠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180일 기간 피해 청구인의 항변권, 방어권을 달라고 주장해도 스피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일도 말이죠. 딱 2회를 줬습니다. 일주일. 이게 이제 뭔가 저희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말이죠. 소장 대리 문형배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과도 아주 친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방송이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아시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90%까지 상회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대국분, 그리고 저희 마하나임 뉴스를 비롯한 유튜브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파되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개몽이 된 것이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구나. 민주당의 패악이구나.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구나. 이게 이제 진정성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한 것도 없지만은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보통 언론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기구고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은 말이죠. 불편부당하게 이쪽의 말도 전달하고 저쪽의 말도 전달해서 두 가지를 전달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어땠습니까? 모든 언론이 말이죠. 내란죄, 국회 간첩, 소위 간첩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는 시나리오대로 내란죄로 막 몰고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시채널이 조금 바뀌어지고 TV조선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론에서 재판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복귀하면 반드시 인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돈이 굴복을 했습니까? 권력에 굴복을 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언론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김대중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박지원이가 언론인들 데리고 북한으로 갔다 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이게 뭔가 뭐 소위 미인계를 해서 코가 끼었나? 북한에 말이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이 있나? 부인들이 있나? 그래서 언론에 제대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협박하니까 공개하면은 자기가 명예가 실추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진행대로 따라가는가 이런 데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을 개혁해야 됩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진보 입장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가까운 예란 말이죠. 다른 신문은 차지하고서라도 MBC만큼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들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BC가 공영방송 역할을 했는지 지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말이죠.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렇게 MBC 촛불 집회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난 12월 7일 한번 보십시오. 내란제 윤석열 퇴진, 국민 촛불 대행진 끝까지 라이브. 이게 말이죠.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익들이 집회하는 것을 말이죠. 끝까지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를 했습니다. 광화문에는 말이죠. 여기 모인 인원들보다도 엄청나게 여기가 10만 명이 모였으면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광화문 뉴스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요. 이쪽만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제가 붕괴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말이죠. 제정신 아니야. 뻔뻔 후한무치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자, 이건 말이죠. 하나도 탄핵 반대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탄핵 표결 D-1 촛불문화제. 이것도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생중계를 끝까지 라이브 MBC 뉴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100만 명 모인다. 오늘 탄핵 표결. 하늘에서 본 국회 현장. 이건 말이죠. 국회 현장을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자,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말이죠. 이에 관련된 사항이 여기 말이죠. 쇼츠도 말이죠. MBC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탄핵 반대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MBC를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거 말이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허가를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날짜가 지금 오바됐거나 얼마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MBC는 이거 문을 닫도록 해야 된다. 법에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